그랬는데 다 한 다음에 그거를 눌러야 되는데 그걸 까먹었어. 안녕하세요. 이계열입니다. 오늘은 제가 병원에서 거의 2년이 되어 가지만 아직도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했던 실수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소문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소문나면 큰일 납니다. 아직도 모르는 게 있긴 하지만 그럭저럭 1년이 넘어가니까 좀 뭐랄까 두려움 없이 직장에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주어진 일을 척척척 얼른 일을 해 나갈 수는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요즘에는 저희 유닛이 커져가지고 환자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진짜 거의 매일 6명을 받아요. 어느 날 5명을 주는데 태클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태클들이 어떤 일을 해주냐면요. 아침 8시와 오후 4시, 밤 12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every 8 hours 8시간마다 바이탈 사인 체크를 해줘요. 이게 뭐죠 이게? 블러드 프레셔 해주고 그 다음에 펄스 악스 여기 산소 포화도 검사해주고 temperature 해주고 respiratory rate, 호흡수, heart rate 이런 거를 기록을 머신이 있잖아요. 그 머신으로 해가지고 그거 8시간마다 이렇게 해줘요. 테크들이. 그 다음에 당뇨 환자들은 이거 블러드 슈거 레벨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당뇨 검사 이거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혈당 검사를. 그 외에 그 다음에 환자들이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면서 다 씻겨주고 닦아주는 일을 간호사와 테크들이 함께 하는 거죠. 특히 헤비한 환자들이 많잖아요. 다 빅사이즈들이기 때문에 혼자는 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턴 정도, 자기가 이렇게 돌아 누워줄 수 있는 정도 환자는 혼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닦아주고 턴 해가고 이제 이쪽으로 봐 해서 또 돌아가가지고 저쪽 닦아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턴도 못하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에 일단 헤비하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2명씩이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함께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테크가 없어. 근데 5명 맡으라고 해놓고 테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많은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약도 아침에 8시에 약도 줘야 되는데 약 주기 전에 혈압을 재줘야 혈압이 너무 낮은 사람에게는 혈압약을 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혈압을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슈거 레벨에 따라서 인슐린을 주는데 그걸 체크를 안 해주면은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테크들이 일을 똑바로 빨리빨리 안 해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좀 몇 번 시켜봐가지고 안 하면 그냥 내가 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또 많이 있고 그래요. 아니 근데 그게 되게 바쁜 거예요. 이제 바빠지니까 일을 굉장히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는 웬만하면 다 안 해요. 다큐멘트도 아주 안 하는 간호사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형식적인 다큐멘트잖아요.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제가 그거를 다 일 끝나고 다 하고 있으니까 간호사 가면서 야, 너 아직도 그걸 하고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저것들이 다 안 하고 가는구나. 나만 남아가지고 8시까지 7시 반에 끝나는데 8시 반까지 다큐멘트를 하고 퇴근하는 날이 있는 거예요. 초반에는 다 그렇게 했죠. 1년 안에는 일찍 퇴근을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일을 나름 되게 빨리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솔레이션 방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코비드나, 멀사나, 하여튼, 그런 어떤 TV나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방이 아이솔레이션이 되고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어떤
감염 우려가 있느냐에 따라서 뭐 N95 마스크를 착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운과 장갑만 끼는 경우도 있고 뭐 페이스까지 뭐 다 하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약을 줄 때 어떻게 약을 주냐면요. 핸드헬드 스캐너라는 게 있어요. 핸드폰만한 게. 거기에 이제 제 아이디를 찍고 그 다음에 비번 넣고 들어가면 제 환자가 쭉 뜨면 환자를 선택하고 약 주겠다고 하고 그 시간에 약이 떠요. 그러면 체크해서 환자한테 가서 네가 지금 이런 약을 먹을 거다. Everything okay? 하면 이제 보통 괜찮다고 하면은 넘어가는 것이고 환자에 따라서 그 약이 뭐야? 다시 한 번 말해봐. 뭐 이런 경우가 있고, 왜냐면 우리가 맨날 읽어버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왜 내가 그 약을 먹는지 설명까지 하라고 해요. 대박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어쨌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환자가 맞겠다고 하고, 안 먹겠다고 하는 거는 빼고, 그래서 체크하고, 그 다음에 환자 이 리스트밴드가 있잖아요. 거기 바코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캐너로 스캔을 하면은 이렇게 딱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나가요. 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약을 꺼내가지고 약을 또 하나하나 다 스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먹겠다고 하는 약과 여기서 이제 스캔을 해가지고 지 약이 아니면은 스캐너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다 체크를 하고 용량도 다 맞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몇 유닛인지, 그 다음에 이 인슐린 펜이 이 환자 거 이름인지 맞냐? 확인했냐? 물어보면 우리가 확인하고 확인했어. 막 온갖 걸 다 체크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사인을 딱 하면 이제 그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을 이제 까가지고 가서 주면은 이제 그게 약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들어갔다 나왔다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자의 리스트밴드를 하나를 복사를 해가지고 그 카트에, 메드 카트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 환자 약에. 그러면 환자한테 안 들어가요. 그냥 여기서 바로 스캔해가지고 약 스캔 바로 촉촉촉 하면서 다 끝나고 약 가지고 들어가서 까면서 무슨 약 먹는다, 넣으시고 그래서 그 순간에 환자가 리퓨즈 하면 그때 안 주면 돼요.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하여간 환자 손에 있는 리스트밴드를 하는 거는 메디케이션 에러가 날 가능성이 정말 그 가능성을 정말 거의 줄여주는 거고, 근데 그거를 내가 직접 환자 얼굴과 환자를 대면하고 환자 이름까지 남겨놨거든요. 그 다음에 date of birth, 네 생일까지 말해. 그걸 다 확인을 해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하면 일은 아주 굉장히 시간이 단축이 되지만 어떤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아니야말로 다른 환자 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위험성이. 근데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남들이 그렇게 하길래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아이솔레이션은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마다 또 입고 들어가서 그거 물어보고 나오고 또 벗고 손 한 번 닦고 그 다음에 핸드 스캐너 또 다 와이프로 닦고 그 다음에 약 스캔 나는 다음에 또 옷 입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솔레이션 환자들은 거의 보니까 여기 다른 강사들도 복사를 해놓고 그냥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야 되는데 아이솔레이션이 아닌 환자들 것까지 다 줄줄이 다 거기다 가지고 그냥 바로 다 거기서 해가지고 이제 주면은 일이 아주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그 1년 경력 가지고도 되게 제가 잔꾀가 많나 봐요. 이게 잔꾀를 많이 부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끝나요. 그래서 나 약 가서 닦으니 벌써 다 그래가지고 진짜 제일 빨리 끝나는 일이. 그래가지고 도와줄 게 더 남은. 그러면은 남의 환자 또 한 명 더 맡아가지고 도와주기까지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문제가 터진 거예요. 결국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어느 환자가 그 블러드 트랜스퓨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환자들의 랩, 그 피검사 뭐 이런 걸 하잖아요. 피검사를 새벽에 5시 되면은 다 피 뽑아가지고 가서 그 검사를 하면 아침에 그 결과가 슉 떠요.
뭐 히모글로빈이 얼마고 알부민이 뭐 얼마고 WBC, RBC 뭐쫙 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의 저는 이제 그래요. 헤모글로빈을 많이 봐요. 헤모글로빈이 7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100% 블러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100% 7 이하 떨어지면 이게 노멀 레인지가 한 13, 14 이 정도 돼야 되겠죠. 이 정도 돼야 되는데 뭐 한 11, 10 정도만 돼도 괜찮고 9도 그냥 지켜봐요. 근데 한 8 정도 됐다 그러면은 너는 좀 있으면 떨어지겠구나. 이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마음의 준비. 왜냐하면 블러드 트랜스퓨전이 어려운 거예요.